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2020년 국가직 시험. 여러분 열심히 하셨는데 저와 함께 해설 방송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시험 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못 보신 분이나 또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좀 차분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와신 상담 다시 한번 칼을 갈아서 제대로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 함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국가직은 여러분 시험 봐서 아시겠지만 또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법이 좀 까다로웠고요. 까다로운 게 사실 알고 보면 까다로울 게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했고, 그 다음에 독해에서 약간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길이가 길다든지 또는 긴장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도 몇 군데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호흡이 좀 길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빠르고 확실한 답,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독해는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문법은 해석하지 말고 바로바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문제인데, 이건 캔디드라고 하는 단어를 문맥을 가지고 풀 게 아니고요. 그냥 캔디드로 아시면 돼요. 왜냐면 워낙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죠. 캔디드도 그렇고 이게 선택지 있는 단어들조차도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특별한 해설하지 않고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캔디드는 영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candid about something or with someone,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candid하다면 이거는 honestly 하게 말을 할 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frank하고 똑같다. 그래서 frank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logical, implicit, 이건 함축적인인데 ex가 붙어서 앞에 im 대신에 ex 붙이면 함축적인이라는 건 속에 들어있는 게 많다는 얘기고, ex가 붙으면 바깥으로 내놓는 게 많다, 노골적이다, 드러난다, 이런 형용사가 되죠. passionate는 passion에서 나왔습니다. 열정적인. 그래서 이 선택지 어휘 알고 요거 적용하면 2,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으로 가면 conspicuous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온 단어죠. 그래서 눈에 딱 띈다, 눈에 띄네라는 뜻이에요. 눈에 띄네, 그렇죠? conspicuous. 그래서 someone or something is conspicuous라고 하다면 people can see or notice. notice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notice 할 수 있다. 그래서 notice가 영어 사전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noticeable, 눈에 띄네 이겁니다. passive는 active,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active라고 하는 단어와 상반된 거죠. active. vaporous는 vapor, ous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고 그거 없으면 수증기라는 뜻이 됩니다. danger도 ous가 붙어서 형용사 됐고 danger,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에서 나온 거죠. notice에다가 able이 붙어서 noticeable. 그래서 단어를 파생어 중심으로 좀 공부했는가, 이런 것도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를 잘 공부했는가. 공무원 시험에서 동의어는 매우 중요하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inside out. 원래 inside out이라는 건 우산이 뒤집힌다든지 옷을 거꾸로 입는다든지 이렇게 갖고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 그래서 뒤집는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것이 know something inside out이 되면 또 다른 의미.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거지만 속에 있는 걸 바깥으로 다 드러낼 정도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의미는 inside facing out, 그러면 the part that is usually inside facing out, 그럼 안쪽에 있는 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inside out으로 안다고 할 때는 very well,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eventually는 어떤 사건이 계속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 단계, 그래서 at last나 finally 이런 의미가 된다면,
culturally는 culture에서 나온 거고요. cultural, 문화 또는 문화상의 이런 뜻이고 thoroughly, 철저하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ly 없이 그러면 형용사가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에 있는 걸 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tentatively 하면 ly 빼고 tentative 하면 잠정적인이라는 뜻이고 잠정적으로 그래서 잠정적으로라는 건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중간 단계에서 여기까지는 한번 이렇다고 해봅시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말은 ultimately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결국 이것과 상반되게 이제 끝에 가서 맨 마지막에 있다면 중간 단계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게 tentative입니다. 어쨌든 inside out은 thoroughly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pay tribute는 pay tribute를 따로 알 필요가 없고 tribute라는 단어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tribute라는 단어는 something 어떤 것인데 that 어떤 거냐면 네가 말하거나 하거나 또는 만드는데 말할 수도 있어요. 뭔가를 말하는 게 tribute고 뭔가를 하는 게 tribute고 뭔가를 만드는 게 tribute인데 뭐 하기 위해서 말하고 하고 만드느냐면 to show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너의 admiration or respect 감탄하고 존경하는 마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감탄하는 마음 이 admiration이라는 건 훌륭하다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tribute입니다. tribute. 그럼 감탄하고 존경하는 건 honor잖아요. 그렇지? honor. 그래서 pay라는 말을 따로 알지 못한다고 해도 pay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도 tribute를 알면 pay. attention이라고 하는 걸 pay attention 하잖아요. tribute는 pay tribu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honor. 이제 명예라는 뜻도 되고 동사로는 존경을 표하다. 작곡하고 구성하는 거죠. compose. pose 위치 자세를 잡는데 함께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으니까 구성하고 작곡하는 거고요. publicize는 public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public이라는 건 대중들에 관련된 그래서 대중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publicize. publish하고 마찬가지입니다. join하면 합류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어휘가 끝났고요. 어법으로 가는데 이번에 어법 문제는 특히 이렇게 틀린 거 골라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 그다음에 이게 영작 문제를 2개를 냈고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라라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법을 3문제밖에 내지 않았었죠. 문법의 문제 수는 줄이고 좀 까다롭게 냈다고 학생들이 느껴지는데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빠른 문법에서 강조했죠. 뭘 강조했습니까? 해석하지 말아라. 이거 해석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왜? The traffic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가 더 다음에 나온 명사로 주어예요. 근데 of a big city 해석하지 마세요. 이게 트래픽에 s가 없다는 거 조심하고 is 괜찮아요. 주술관계에서 단수 복수 괜찮습니다. busier than those. 그런데 뭐와 비교하는 거예요? A small city. big city와 small city의 트래픽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가 없기 때문에 those가 아니고 that입니다. 수는 꼭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 주술관계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명사로도 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제가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해석할 게 아니에요. I'll think of you when. 자, when. 그런데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부사절이잖아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부사절에 will 없죠. 그렇잖아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시간, 조건, 부사절. 이것도 해석으로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해석은 그냥 우리말에 미래에 대한 해석과 현재에 대한 해석이
혼용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ill 쓰면 안 된다는 거니까 뭐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죠. 시간 조건 부사전에는 미래를 쓰지 않는다. 그럼 뭐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만 알면 되는데. 그다음에 3번. 여기 s가 있잖아요. 조심합니다.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s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괜찮죠. once an expensive food. 그래요. 여기 food는 원래 셀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형용사 나와서 종류가 되면 셀 수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오케이. and 자 칸마가 and 앞에 나왔다는 건 단절이 되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거 이제 그만 보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다시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동사가 나온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근데 시제는 어때요? 같죠. 그래서 were 그리고 ate 시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only the wealth. 그리고 wealth라는 게 명사로 부인데 부가 먹을 순 없죠. 부가 그것들을 먹진 못해요. 그렇지? 이게 먹는다는 거지. 해석은 요 정도만 하면 되고 그러면 먹는다라고 할 때 더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가 되는가? 더 플러스 형용사 peop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다. 이런 얘기 많이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틀렸으니까 4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intensity of color. 자, 여기 주어가 intensity입니다. 그리고 is 단수 취급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related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연관돼 있느냐? How much gray. 얼마나 많은 gray 녹색이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왜 앞으로 나왔죠? 의문사가 나오면 그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와 함께 간접 의문문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 색깔이 얼마나 많은 녹색을 가지고 있는지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많이. 왜냐하면 틀린 걸 다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옳은 걸 고르라라는 이런 문제는 각 선택지에서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니까 그게 꼭 쉽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문법은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 보시고 파악하시면 돼요. 자, 6번으로 갈게요. 이제 영장 문제가 2개 나왔는데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 그랬어요. 그럼 잘 옮긴 것을 찾으라니까 이것도 역시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걸 3개 하나씩 골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3개를 다 골라서 틀린 거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몇 가지 문제 그렇습니다. Several problems. Several은 반드시 복수와 함께 만난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수일치에 대한 거는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problems 다음에 have가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생겼다. 그래서 몇 개의 문제가 발생했네요. Due to the new members. 새로운 회원들 때문에까지는 좋은데 raise라는 동사가 문제가 됐어요. raise. 자, rise하고 raise하고 많이 비교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raise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있고 rise는 자동사로 없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땐 rise가 아니라 arise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arise의 pp인 arisen. reason을 써주면 됩니다. raise는 원래 의미 구조는 안 따져도 의미 구조는 생겼다가 아니라 뭐 만들어지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B 플러스 PP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raised 다음에 목적어를 쓰면 되는데 새로운 문제가 뭐를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지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be raised 하든지 아니면 arisen 해야 되는데 의미 구조로는 arisen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번째는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그 위원회는 그 건물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했다 그랬어요. The committee 위원회 명했다 commanded 요 단어 보고 우린 느껴야 되죠. order, demand, insist, propose, suggest 이런 동사 다음에 that 뒤에 that가 나오고 order, demand, insist, propose, suggest, command 그리고는 이 that 뒤에 주어 그리고 뭐가 생략되죠? should 이 should가 생략되기 때문에 원형 그래서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이 construction이 단수인데 CSS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 문제, 이 2번 문제는 어느 문법 파트에서 나오냐면 조동사 파트에서 나오죠. 그리고 문법 조동사에서 외워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법 조동사. 여러분 문법 조동사 끝나고 나면 뭐가 생각나셔야 되죠? 조동사 파트는 그 뒤에 동사 원형이다. 그거만 하시면 돼. 문법은 조동사 파트에서 동사 원형.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should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should는 없어지고 여기 sees 앞에 should가 원래 있고 여기 s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그럼 3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야 된단 말이겠지. They had to fight against winds. 바람과 싸워야 되는데 that will blow.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상하네요. 어떤 부분이? had to 과거잖아요. 싸워야 했다. 이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will blow. 바람이 앞으로 불 거를 과거에 싸워야 했습니까? 시제가 안 맞네요. 시제. 그죠? 그래서 blue를 써야 되겠네요. blue.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 the seeds of most plants. 이건 뭐 거의 모두까지는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are survived. 핵심적인 게 여기 are survived by harsh weather. 이 survive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됩니다. 그런데 타동사인 경우 survive가 나오면서 만약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이제 또 있고 그래서 사람 A하고 사람 B가 이렇게 나오면 A가 B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전쟁 또는 병 또는 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살아남는 거, 병을 걸렸는데도 살아남는 거, 사고가 났는데도 살아남는 게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이게 수동태가 되면 사람 B가 이 사람보다 더 오래 A가 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니까 B가 일로 가면 수동태가 되면 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라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러면 sees가 사는 게 아니고 harsh weather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harsh weather에 의해서. 이해됐습니까? harsh weather가 씨앗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should 쓰지 말아야지.
수동태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타동사로 얘네들을 이겨낸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survive라는 단어는 원어민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전쟁, 병, 사고 이거에도 살아남는다가 돼요. 그래서 이게 목적어 자리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harsh weather를 쓰면 되는 겁니다. survive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 구조를 갖는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7번으로 갈게요. 우리말 잘못 옮긴 거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어요. 왜냐면 틀린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Human beings, 인간들. 그래, 괜찮아요. 셀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복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인간들, 셀 수 있으면 복수로. 우리말은 인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자신을 빨리 적응시킨다. themselves. 그러니까 복수니까 themselves 괜찮아요. 그럼 adapt themselves to. adapt themselves to. 자기 자신을 여기에 적용시키는데 환경에 quickly 빨리. 위치 좋습니다. 오케이? 틀린 거 없어요. 특히 여기 adapt 다음에 자기 자신 제기대명사로 사용된 거 좋고요. 그녀는 그 사고 때문에 그녀의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have no choice but to.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have no choice but to.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have no choice but to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have no choice but to 원형.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고 때문인데 because 다음에 of 뒤에는 구가 와야 돼요. 저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the accident라는 구만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3번 그 회사는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했어요. 그 회사가 금했다. prohibited him. 그 남자한테 from 뭐로부터 했느냐? promoting. 여기서 promoting 하면 이게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우리말에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능동과 수동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거 능동과 수동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어는 절대로 주어 없이 말하지 않아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리고 목적어가 있을 때 얘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인지 얘가 목적어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이네들의 언어에서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는 거고, 오케이? 예, 목적어를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능동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주어도 말하지 않고 목적어도 말하지 않는 언어 구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사랑해 그래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몰라. 잘 봤어? 그죠? 여러분이 시험 끝나고 나면 잘 봤어? 누가 무엇을 잘 봤는지 잘 봤어? 네? 그렇지. 문맥 중심이기 때문에 주어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우리의 언어. 그네들은 주어를 쓰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심지어는 주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있더라도 써줘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 남자가
누구를 승진시키는 거냐? 아니라고요. 지가 승진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되는입니다. 되는.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하면. 그렇지만 이건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적 사고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 being. 왜냐하면 from이라는 전치사와 연결되려면 being. 그 다음에 promoted.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적 사고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수준이 있었던 거죠.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리하는 것.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죠. 조립, 분리. 근데 공통적인 건 자동차. 그래서 토이카가 공통적인 거고 take apart, B, assemble, A. 그래서 assemble하고 take apart 하는데 토이를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요소가 이렇게 되는데 and로 연결된 겁니다. 그 전체가 is, easy 이런 거예요. to 부정사가 진주어로 나오고 가주어로 나온 겁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왜? 영어적 사고방식을 공부 좀 제대로 했는가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 써서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EBS 교재에서 그냥 몽땅 다 긁어가지고 낸 문제들도 꽤 있는데 이번 시험은 국가직은 위신의 문제 때문인지 하여튼 제대로 냈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 이제 문법이 끝나고 독해로 넘어오는데 지금부터 빠른 독해의 진짜 실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앞에서 문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이제 독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도 빠른 독해로 적용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선택지 먼저 분석을 할게요. 원래 여러분은 문제에서 선택지 이게 이제 3페이지 중에 지금까지 7번까지가 첫 페이지의 반이었어요. 첫 페이지의 반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독해에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생활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첫 번째가 should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need가 나왔고요. are reluctant to hear 이렇게 나왔는데 다 we가 나왔어요.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 1번과 2번은 어떤 겁니까? should 해야 돼, need to 해야 돼. 그래서 이 글이 하라는 얘기인지 해라 라는 얘기인지 We are reluctant to 우리는 하는 거 꺼려해. We hear 우리는 단지 이것만 들어. 그러면 하라고 하는 건지 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 즉 주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현상을 보여주는 건지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건 주장이고 1번, 2번은 주장이고요. 3, 4번은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살짝 볼까요?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 is the one way. way잖아요. way는 하고 있다입니까? 하라는 겁니까? 방법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방법, 아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방법. 유일한 건 아니고 한 가지 방법. 그럼 방법이니까 방법을 나타낸다는 건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니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잘 듣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아는 방법이다. 그럼 잘 들어라는 얘기죠.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가봐요. We should mean both determined. 우리는 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결심해야 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도록. persuade는 설득하는 거죠.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는 결심을 더 단단히 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 두 번째, 우리는 더 잘 듣고 말을 크게 해. communicate well. 잘 소통할 수 있도록. 2번이 답입니다. 그렇잖아요. listen. 해야 돼. 잘 봐요, 이제. 곧 이어서 스피크업이 나올 거니까. 곧 이어서 스피크업이 나온다고. 왜? 아니, 잘 들어야 돼. 이게 방법이랬잖아. 스피크업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communicate well 하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We all need to examine our beliefs. 우리 자신들의 걸 해야 돼. 해야 된다잖아. air them out. air them out. 이게 뭐예요? 잘 몰라요. let them breathe. 자,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숨 쉬어내는 거예요. 숨을 쉬어내는 게 말할 때 뭐예요? 말할 땐 숨을 쉬어서 낼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말하면 다 숨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무한대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숨을 쉬고 끊어야 되는 거야. 다시 숨 들여쉬었다가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한 번 쉬면서 말할 때까지만 말하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도록 숨을 한 번 쉬고 말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또 얘기하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숨 들이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돼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숨을 쉰다라는 것, 그것들을 숨 쉬어서 내보낸다. 그것들을 숨 쉬고 나가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speaking up is important 이렇게 나오잖아요. Speaking up is important. 크게 말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말하고 잘 듣고 크게 말하고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긴 얘기를. 아이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의 제목. BBC 컬처라는 데서 이제 긁어서 낸 겁니다. What will art look like in the future? 미래의 예술은 look like what? 무엇과 like what 같을까? 미래의 예술은 look 보이는데 like what? 뭐와 같이 보일까? 미래의 예술은 어떤 걸까? How will global warming affect our lives?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글로벌 워밍, 지구의 온난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까? How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influence the environment?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affect, influence 똑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워밍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냐? AI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냐? What changes, 어떤 변화들이 will be made, 만들어질까? Because of political movements, 정치적인 활동 때문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겠는가?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만 찾으면 돼. 아트인지 글로벌 워밍인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지 폴리티컬 무브먼트인지. The future 미래는 나왔는데 그래서 뭐 미래 다 미래니까. Maybe uncertain 미래는 알 수 없어요. But some things are undeniable. 근데 확실한 건 undeniable 하다는 건 모르지 않아. 한 가지가 확실해. 그래서 deny 되지 않아. 그러면 미래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기후가 변하고 shifting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구 그래프가 바뀌고 geopolitical 정치 지형이 바뀐다. 다 바뀐다는 거죠. The only guarantee 그러면 확실한 건 뭔데? Will be changes. 변화가 있다. 이거 갖고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왜?
선택지가 변화만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술인지 지구온난화인지 AI인지 아니면 political movement인지를 찾으면 돼요. Both wonderful, the only change인데 좋거나 나쁘거나야. 그런데 가치가 있대요. 고려해 볼 만하대요. 어떻게 예술가 끝났어요.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뭐 계속 나오는데 아트가 또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이 많다고 해서 겁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Political Potential한 여러 가지 느낌도 나오는데 Politics도 나오고 그렇지만 아트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어요. 키워드를 얼마나 빨리 찾는가가 핵심입니다. 또 아트 또 나왔죠? 오케이. 아트 나오죠? 계속해서 아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아트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핵심이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놓고 당황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매우 긴 지문과 함께 내용 일치,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문제죠. 이것도 겁먹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일단 선택지에서 2008 있잖아요. 자, 요거 이제 형광펜을 여러분이 칠해 두세요. 그래서 2008이 나올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다음에 natural born right. natural born right. 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선택지에 있는 말하고 조금 달리 본문에서는 똑같은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owning guns, 총을 소지하는 것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권리다 라고 많은 총 advocate, 옹호자들이죠. 옹호자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앞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다른 문제에서. 2008년도에 미국의 그 대법원이 기각했죠. 여기서 총을 금지하는 법을 기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이 야, 총 갖고 다니지 말라 그러지 마. 총 갖고 다니는 거 불법으로 만드는 법 만들지 마. 총은 불법 아니다. 뭐 이렇게. 왜 이런 걸까요? 좀 이따 얘기해 보고.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미국이 highest, 야 이런 거, highest. 최상급 나왔잖아요. 최상급이 보일 겁니다. 요 내용이 homicide. homicide는 이거 호모,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권총살인 사건이 가장 최고로 높았다. 발달된 나라들 중에서. 자, 권총 범죄, 총 범죄 미국에서가 steadily increased. 계속 증가됐다. 지난 30년 동안. 요거 증가됐는지 아니면 감소됐는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요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한 걸 빠른 속도로 찾는 거예요. 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가봅시다. 2008년 나왔나? 2008년 여기 2008년 있잖아. 2008년에 그렇지만 코트가 스트로크 다운 했어요. 스트로크 다운. 스트로크 다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오버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밴했던 이 법을 스트로크 다운 했다. 그럼 1번은 틀린 거예요. 왜? 맞으니까. 내용하고 통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ownership. ownership. 이 birthright. birthright라고 하는 게 natural born right죠. natural born right.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것. ownership. 소유권이 birthright다 라고 하는 거예요. 총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highest라는 말이 보이네요. highest. highest homicide. 그랬어요. 자, United States는 also has the highest homicide by firearm rate among the world's most developed nations. most developed nations 중에서 미국이 가장.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근데 4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but 뒤에 일치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걸 주목하세요. 다시 이 but 뒤에 내용 일치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내용 일치라고 하는 게 내용 일치가 전체를 다 읽고 다 해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시간을 엄청 쓰는 거예요. 다 읽는 거 아니고 다 해석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아니라 핵심을 잡아라. 그래서 but 뒤를 비롯해서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의 내용 일치에 답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drop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steadily increased가 아니라 drop, 축소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내용 일치지만 중요한 내용에서 나온다. 이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11번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어색한 거 고르래요. 언제 돈을 지불해야 되나요? 이때까지 지불하셔야 됩니다. 맞죠? 이 배기지 수화물을 체크인 해야 되나요? 아니요, 작습니다. 그냥 비행기에 가지고 타셔도 돼요. 언제 어디서 우리 만날까? 여기서 사무실에서 이 시간에. 쿠킹 콘서트에 내가 상 받았어. 그랬더니 너 없으면 그걸 못했을 거야. 여기 I 대신에 you를 쓰면 괜찮죠. 와, 네가 상 받았어.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근데 상 받은 사람한테 상 받은 사람, 내가 상 받았다 그랬는데 너 없이는 못했을 거야라고 하면 안 되죠. 나 없이는 못했을 거야 이랬으면 몰라도. 그래서 너 상 받았구나. 그러면 야, 너 없었으면 난 상 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어지럽지만 이 관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대화는 그렇게 돼요. 말한 사람과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는 사람의 관계에서의 의미, 이 과정. 그래서 독해보다 오히려 대화, 생활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되는 경우가 맞아요. 12번. 다 보실 필요 없고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는 두 가지의 방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룸하고 이런 룸, 럭셔리 스위트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한 가지는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하신가요? 그 방 번호가 어떻게 되죠?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네, 한 가지는요. 스위트는 매우 커요. 이거죠. 매우 쉽습니다. 이거. 오케이? 한 가지는에서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렇고 다른 건 어떻고 이렇게. 자, 이제 13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독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A번에서 1번과 3번이 그러므로고 2번이 대조적으로예요. 그러므로 인과관계고 대조적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contrary to that, 이것과는 상반되게 furthermore, 게다가 그랬어요. 됐죠? 그러면 advocates of homeschooling 이렇게 나왔거든. 아까 우리가 advocate 했잖아요. advocate의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계획을 advocate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추천하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advocate. 그럼 홈스쿨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답을 내실 수 있죠. 두 가지 여기 이제 그러니까 홈스쿨링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니까 이런 글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홈스쿨링에 반대하는 사람 나오겠죠. 그러므로 인컨트로스트가 맞아요.
정말 그런지 확인하시면 돼. 왜냐면 한쪽 편에서만 글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in contrast 다음에 furthermore냐 in spite of this냐 요거예요. 그럼 게다가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와는 또 반대로 이렇게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느냐. 네. 한번 가봅시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advocate 나온 다음에 critics가 나온다. 그치? 옹호자 나오고 비판하는 사람 나오게 된다니까. 그래야 균형 잡힌 글이 되지. 홈스쿨링을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이것에도 불구하고냐 아니면 게다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A 다음에 critics 나왔잖아요. critics의 입장이 쭉 진행돼요. critics 입장 진행되다가 그러나 have shown that the homes educated children appear to do just well. 더 그만큼 잘한다 라고 하면서 more time in the comfort 편안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홈스쿨링에 대한 또 찬성으로 넘어온 거죠. 컴포트가 많다 그랬는데 크리틱스 얘기로 넘어왔으니까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다시 또 비판하는 거잖아. 그치? furthermore 하면 같은 입장 계속돼야 되는 거고 게다가니까 이렇게 되면 반대 입장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니까 B번입니다. 아니, B번이 아니라 2번이죠. 왜 쉬운 얘기야 이거.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 나오고 그 앞에는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14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주제. Ways to increase your paycheck. 무슨 뜻이에요?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방법. 좋은 방법이네요. 공무원 시험에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월급 많이 받나? 이걸까? inequity reducing. 요걸 지금 그 불평등을 줄이는데 obsession. 이 obsession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거 강박관념이고 병적 집착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까진 좋은데 갑자기 집착 강박관념? 답될 수가 없어요. Increasing call for flexibility at work. 일에서 유연성을 원하는 요구가 증가되는 것. 유연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Long vacations. 긴 휴가들을 갖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3번과 4번 중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주제의 글을 썼을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렇지? 이것도 틀린 답이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여기서 답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일단 선택지를 가지고 좀 해봤어요. 오케이. 많은 사람에게 일은 강박관념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만들어내는데 탈진, 번아웃, 불행, 그리고 gender inequity, 성 불평등, 사람들이 아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Find time for children or passion or pets or any sort of life. Besides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봐야 되고 되게 열정이라든지 애완동물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것들. 근데 페이체크를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but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점점 더 젊은 세대들은 pushing back 자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More of them expect and demand flexibility. 끝났네요. 이거는 flexibility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답이 나왔어요. 선택지를 빨리 분석하고 나면 답은 금방 보입니다. flexibility. 됐죠?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게 답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도 키워드 잡고 넘어가실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끝까지 다 읽게 되고,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대여섯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15번으로 나가볼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대략 훑어보면 A번은 does this 이렇게 나오죠. does this 그리고 물음표가 나왔어요. 의문문이 나온 다음에 끝나기는 되게 어렵죠. B번에는 according to a new study there is 이렇게 나왔어요. there is가 나왔다. 요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is driving 그랬어요. 자, 한 가지 흔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운전이다. 그럼 운전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운전이 소개되고 있어요. 운전이 소개되고 있다고. 그럼 A번 질문으로 가볼까요? 이것은 말하는가? 그러나 people who drive, 운전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이 develop heart problems, 심장병이 걸리도록 되어 있다는 건가? 아니면 is there a simple way, 단순한 방법이라도 있나? 스트레스를 없애고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왜? 다시. 이 흔한 스트레스의 한 가지 원인은 운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의미하는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냐? 아니면 이런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있다. Is there? There is. 끝. C, A, B. 끝났습니다.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겁먹지 마시라는 거. 16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16번부터 5개의 문제인데 이쪽에 3개가 아주 촘촘한 글씨로 답답하게 숨막히게 돼 있고 이쪽에 2개가 좀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모양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흐름상 어색한 문장 그리고는 들어갈 위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한 번 더 나오더니 들어갈 말 그리고는 다시 빈칸 들어갈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흐름에서 가장 어색한 문장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 번호가 주어지기 전에 앞부분에서 특히 흐름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when 나왔습니다. 뭐뭐 할 때, 뇌가 인식할 때, 위협을 즉각적인 상황, 즉 바로 근처에서 immediate surrounding이니까 자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위협을 감지했을 때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잘 중요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위협을 뇌가 느꼈을 때예요. 됐죠? 위협 뇌가 느꼈을 때. 그것이 시작하는데 복잡한 연속의 어떤 사건들을 몸에서 일으킨대요. 몸에서 어떤 일들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complex string of events,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뇌가 몸에다가 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electric message,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다양한 glands, 뭐 땀샘이라든지 뭐 무슨 선 이렇게 분비물들, 호르몬들 이런 걸 막 분비하는 곳이죠. 기관들. 그래서 release chemical hormone, 화학적인 호르몬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blood stream, 혈액에다가. 큐는 빠르게 돌립니다. 이 호르몬들을 돌려요. 오건들한테. 이것들이 다시 한번 prompted, 즉각적으로 일으키는데 to the various things, 여러 가지 것들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신체의 기관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 아드레날린 글랜드. 키드니 위에 있는 게 펌프 아웃, 아드레날린을 보내죠. 그래서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스트레스의 호르몬 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게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이제 트러블 돈다고 몸 전체를 이런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눈 커지기. 왜? 위험의 신호를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펌핑 하트, 심장 빠르게 뛰게. 왜? 피가 빨리 돌아서 엑스트라 호르몬이 flowing, 흘러가도록. 그리고 tensing the skeletal muscle. 그 뼈에 있는 골격 근육이네요. 뼈에 있는 근육들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이 lash out or run. 달려가든지 아니면 run from, 도망가든지. The whole process called fight. 그러면 이게 lash out이 fight이고 그 다음에 flight가 run이죠. 도망가든지. 싸울까 도망갈까 판단하는 거지. 답은 4번이네요. 다 연결되잖아. 4번 어떻게 되는데 humans consciously. 인간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분비선을 조율한다. 어떻게 분비선을 조율합니까?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분비선을 조율해요? 심장 빨리 뛰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심장 좀 빨리 뜁시다. 그래서 심장 빨리 못 뜁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도인 중에 최고수의 도인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다. 여기 지금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들이 자율적으로 막 분비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 4번 여기까지고 once the response is initiated, ignoring it is impossible. 무시하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consciously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reasoned with. 이성으로 통제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두르면 못 푸는 건데 조금 여유 있게 풀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여유 있게 풀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건가? 시간 비축. 시간 비축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간 비축을 했었어야 되죠? 아까 우리는 순서 잡는 것도 그렇고 요지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키워드 잡고 글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 찾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7번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자, 이런 문제는 여기 then에서 핵심적인 게 나오는데 it was then. 왜 이런 식으로 나왔죠? 강조입니다. It was then. 그때였어. 그때였어. He remembered his experience with the glass flask and just as quickly he imagined that a special coating might be applied to glass windshield to keep it from shattering. 자, 그때였어. 뭐가? 그가 기억난 게 그의 경험. 이 글라스 플라스크, 이 글라스 플라스크의 경험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건데 기억났다는 게 일단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야 기억나죠. 시간이 상당히 지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후반에 들어갈 겁니다. 후반. 이것만 보고도 꽤 후반이겠구나. 4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아니면 3번이에요. 그치? 왜? 아니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는 거 아니야. And just as quickly he imagined. 그리고 바로 그는 상상했는데 뭘? Special coating might be. 이렇게 특별하게 코팅하는 것이 어쩌면 applied to. 적용될 수 있겠다. 응용될 수 있겠다. windshield 유리. 이 windshield라는 건 자동차 이 차창입니다. 차 앞에. 여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다. 그것이 shatter. 그러면 다 박살나고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봅시다. 1903년에 이 사람이 유리 플라스크를 떨어뜨렸어요. 딱딱한 바닥에 깨졌죠. 그러나 그가 놀랍게도
이 플라스크가 셔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거의 원래의 모습. 그것을 조사해봤어요. 플라스크를. 그리고 알아냈죠. contained film, 코팅이 안쪽에 돼 있구나. residue 하면은 잔여물인데 remaining from a solution collodion that the flask had contained. 이거 담고 있는 게 아직도 유지돼 있는 거예요. He made a note of this. 이걸 적어놨어요. unusual phenomenon. 이 특별한 현상을. 그렇지만 thought no more. 이제 이게 잊어버렸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이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몇 주 뒤에 나중에 그가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인데 자동차 사고 일어났고 이 사람이 아주 몹시 다쳤는데 flying windshield glass 여기 나오네요. windshield glass가 날아와 빵.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그는 기억났어요. 자기의 경험. 그죠? 아까 그래서 then 나왔을 때 이거 보고 우리는 뒤에 한참 있다가 나오겠구나는 걸 감잡을 수 있었고 windshield와 shattering 이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18번 가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오케이, 이게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좀 빡빡한 부분인데 이것은 80피트 중세시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일단 요거 대문자 돼 있고 80피트 이건 아라비아 숫자니까 이거 파악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크루즈배가 정박할 때 많은 여행객이 올드타운 거리를 활보한다. 이게 활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을 주네요. 그다음에 여기 시는 크루즈 여행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다. 자, 요거 대문자니까 노력해 왔는지 안 했는지 나올 거고요. 요거 타운에서는 많은 집이 여행객 숙소로 바뀌었다. 가봅시다. 하나씩. mess. 이 사람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것의 중요한 어트랙션이 올드 타운, 시사이드 올드 타운인데 80피트. 아까 나왔죠. 이 벽. 둘러싸여 있다. 이 곳은 does not observe visitor very well.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네요. 크루즈 ship이 docked here. 이곳에 오면 the reason of 그러면 이게 옛날 말인데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올드 타운을 미에스마 이 단어는 사실 느낌이 썩 좋지 않아요. 냄새, 분위기, 환기인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듯한 느낌. 탱크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마칭 다운 막 활보하고 있다. 맞아요, 이거. 그렇지? 뭐가 있었는데 이게 거리를 활보한다. 됐죠? 그러면 이제 크루즈 여행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여행객 숙소로 바뀌었는지 이것만 찾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가봅시다. Yes. The city of 여기가 has been proactive. proactive는 미리 조치를 취하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 왔다. In trying to curb cruise ship. 요게 핵심이네요. 내용 일치 역시 아까는 but에서 나왔고 지금은 yes에서 답이 있는 겁니다. 왜? CURB가 뭘 나타내요? 억제하다, 조절하다 라는 얘기가 되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swarm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미에스마, swarm.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mass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어떻게 해야 돼? 통제하고 조절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노력한 게 아니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거다. 커브를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지금 B&B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나오죠. Airbnb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답의 4번에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했는데 decrease, increase, decrease, increase. 감소, 증가 했어요. 그리고 죽었다, 살았다. 생산적이다, 무력하다. 자, 어거니즘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감소하냐 증가하냐예요. 그럼 1, 2번의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It takes in carbon dioxide. 그것이 탄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공기로부터 most of the carbon dioxide는 이걸로 만들어진대요. 그렇지만 아주 작은 분량이 요거로 돼 있대요. 그래서 living organism은 항상 갖고 있는데 매우 작은 양의 radioactive carbon, 방사능탄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14번이라는 거죠. A detector next to the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 바로 옆에서 이것이 기록을 하는데 given off by the carbon, 요거를 그 유기체에서 나오는 거를 기록할 수 있대요. When the organism dies, 죽었네요.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A번만 찾으면 되겠어요. 그치? 죽느냐 사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slowly decays 나오네요. No new carbon은 덧붙여지지 않고 옛날 카본은 점점 decayed into nitrogen. 부패해서 요걸로. 그럼 점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decrease하고 dead입니다. 그렇죠? decrease dead예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less and less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The amount of carbon, 이 14번의 탄소가 radiation, 방사선이 detected from organism is measured. Therefore, how long the organism has been dead.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됐는가. 계속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죽으면 점점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것에 대한 쇠퇴가 허락하는데 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렇지. 그래서 한때 살았던 것의 나이. 왜? 죽은 지 얼마나 됐는가를 파악하니까 나이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has been dead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에는 느낌이 잘 없지만 현재 완료 시제가 죽은 지 얼마 됐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야, 너의 할아버지 죽은 지 얼마나 되셨어? 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면 언제 돌아가셨어라고 하지 죽은 상태로 얼마 있어. 죽은 상태로 얼마나 오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죽었다라는 시제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즉 관에 들어가서 있는 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 나중에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나팔이 부는 날, 그 둠스데이인데 그때 다 일어난다는 개념에 그들의 사고방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1번이 답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어요. Technical biologist, 생물학자의 기술.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피조물들, 즉 생명체들의 생물의 diversity, 다양성. Inventory는 뭐죠? 재고품 목록입니다. Extinct organism, 멸종 유기체, 즉 멸종된 생명체의 목록. Endangered species, 위험에 빠져 있는 멸종 위기에 있는 생명체들을 수집, 모으기. 가봅시다. 시간이 전혀 없으면 이것만 볼까요? English naturalist Charles Darwin이 한때 언급했는데 Mystery of Mysteries, 신비 중의 신비로구나. 신비 중의 신비로구나. 와, 놀랍다. 여기 놀라운 게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본 것 중에 놀라울 만한 게 뭐예요? 생물학자들의 기술? 이걸 보고 이 다윈이 그렇게 놀랐을까? 아니면 생명의 다양성? 아니면 유기체의 목록? 종들을 수집하기? 찰스 다윈의 시대에 멸종된 동물들을 다 수집했을까요? 아니면 유기체들의 목록? 어떤 목록들이 놀랍고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생물의 다양성일까?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요. 모든 생명들, 과거, 현재, either have gone or will go extinct, 다 멸종했거나 멸종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종들은 사라지는데 과거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의 이 지구의 역사에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또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는데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들 그리고는 새롭게 나타나는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났죠? (2번이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From only a few very simple organisms, 아주 단순한 유기체에서 a great number of complex, 아주 복잡하고 다세포적인 형태의 진화된 것들, 이 엄청난 시기에 이런 것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The origin of new species, 새로운 종의 이러한 기원들은 which the 19th century, 이 새로운 종의 이러한 기원들을 뭐라고 불러요?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natural process of speciation, 특화되는 겁니다. responsible for generating, 발생하는데 이러한 놀라운 유연성이죠. with whom humans share the planet.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유연성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러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 응?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 많다라고 하는 게 다양성 아닙니까? 그래서 actual number of possibly close to, 이렇게나 많다. 이건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다는 건 결국 다양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것들이 수집 몇 개를 수집했다라든지 목록, 이게 3번을 많이 골랐을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많은 것들이 다시 또 태어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것 자체를 또 얘기하기 때문에 2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없어지는 것만 강조한 게 아니고 위험에 빠진 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생명의 영원성 그리고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잠깐만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른 독해 하프라고 하는 수업을 제가 개강을 하는데 이 수업의 특징이 보통 오전 일찍 하는데 제가 이거 오후에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점심 먹고 약간 잠이 올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여유 있게 시작하는, 그래서 이 수업을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3시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조금 여유롭게 수업을 준비하시고 또 현장 말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시작하기 한 5분 전에 준비를 하셔서 시험장에서의 분위기와 똑같은 걸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빨리 답내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수업을 제가 다시 한번 한 게 빠른 답 스페셜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다. 무엇만 알면 되는가? 작가와 소통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그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이 포인트. 이걸 여러분이 정리해드리면 어휘, 꼼꼼하고 그리고 원어민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날을 보고 있는지 이걸 익히시고 문장의 구조는 어떤 것이 기본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작가는 왜 이렇게 글을 시작했을까? 이 단어가 어떤 키워드와 연결되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다음 시험은 바로 여러분이 합격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수업에서 다시 만납시다.